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9장에 있는 내용으로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문자열 스트링에 대해서 다양한 메소드라던가 그런 스트링을 다루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워드 플레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단어들을 우리가 찾는 그러한 일종의 퍼즐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가 그 터틀 모듈을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에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그 특성을 가진 조건을 만족하는 단어를 찾는 그러한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펠린드롬 중에서 그 길이가 가장 긴 그러한 펠린드롬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이제 단어들 중에서 단어를 이제 구성하는 알파벳이 알파벳 순서로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단어들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 새로운 디벨롭먼트 플랜으로 개발 계획으로 이전에 우리가 이제 해결했던 문제로 바꾸어서 풀이를 하는 그러한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단어들의 조건들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런 단어들을 이제 골라내는 것들을 이제 할 텐데요.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단어들의 리스트가 일단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의 리스트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단어들을 이제 모은 것이 있는데, 그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의 리스트에는 11만 개 이상의 그 단어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어 단어들인데요. 자, 이러한 단어는 사이버 캠퍼스에서 단어들의 리스트는 사이버 캠퍼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URL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이름은 words.txt 파일로 우리가 다운을 이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파일을 사용해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들의 리스트는 그 텍스트 파일입니다. plain tex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따라서 그 일반적인 편집기, 뭐 윈도우즈 환경이라면 이제 메모장 같은 것을 통해서 읽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그 텍스트를 우리가 읽고 수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러한 단어들을 읽고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만족하는 단어들을 이제 골라내기 위해서 이것을 그냥 눈으로 읽고 눈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 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파이썬 상에서 파일을 이제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한 이제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빌트인 함수로서 오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이라는 함수는 아규먼트 혹은 파라미터로 파일의 이름을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러한 이제 이 오픈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반환한 결과가 있습니다. 리턴이 되는 그 결과를 보면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파일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리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파일 오브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파일의 내용을 읽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파일에 그 새로운 값을 추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픈을 이제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픈이라는 함수를 쓰고 괄호를 열고 파라미터 혹은 아규먼트로 문자열을 입력을 하는데, 그 문자열은
내가 읽고자 하는 파일의 파일명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파일명뿐만 아니라 이제 현재 읽고자 하는 그러한 위치로부터 경로까지 우리가 지정을 이제 하게 된다면 해당하는 경로에 있는 파일을 읽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재 이 작업하고 있는 현재 폴더 내에 있는 words.txt라는 파일을 이제 읽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파일 이름만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오픈을 해서 return value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return이 되는 값을 왼쪽에 있는 fin 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변수에 이제 할당을 해서 fin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파일의 내용들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fin을 생각을 해보면 fin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input 즉 입력의 용도로 이제 파일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이름인데요. 파일 input이라는 이름을 이제 간략하게 줄여서 fin이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흔히 fin이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 파일 오브젝트 fin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파일의 실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읽거나 파일에 어떤 내용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fin이라고 하는 이름에 저장된 파일 오브젝트는 그러한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는 용도로 파일의 내용을 읽는 리딩하는 용도로 우리가 많이 사용할 메소드 중에 하나는 readline입니다. readline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에서 아마도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듯이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파일에 있는 제 문자들을 쭉 읽어 가다가 뉴라인을 이제 만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멈추고 뉴라인까지 읽고 나서 지금 그때까지 읽은 문자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이제 문자열 스트링으로 return을 하는 그러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readline은 이제 한 번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매번 사용할 때마다 한 라인씩 한 라인씩 읽어서 그것을 이제 문자열로 변환을 하는 이제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지금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fin.read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문자열을 반환을 합니다. 근데 그 반환된 결과를 우리가 따로 프린트를 하거나 혹은 다른 변수의 할당을 이제 하지 않더라도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는 그 return value를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다른 이제 프린트 문장이 없어도 이렇게 결과가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결과를 보면 AA라는 글자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r 네, 백슬래시죠, 참. /r n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스페셜한 그러한 이제 기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r 혹은 n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백슬래시 n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제 앞에서 newline이라고 얘기를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바꿈을 의미하는 그러한 특별한 기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스페셜 캐릭터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r도 있습니다. /r은 carriage retur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carriage retur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이제 의미를 갖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이제 그 시스템, OS, 즉 윈도우즈냐 아니면 리눅스냐 혹은 맥 OS를 쓰느냐에 따라서 줄바꿈을 표현을 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n, 뉴라인 캐릭터 하나만을 가지고 줄과 줄을, 라인과 라인을 구분을 이제 하는 기호를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carriage return과 뉴라인 캐릭터를 이제 두 개를 동시에 쓰는 것을 통해서 라인을 이제 구분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 전체가 하나의 라인을 이제 구분하는 용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문자는 사실 이제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이제 보통 이제 공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ite space 캐릭터, 공백 문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공백 문자가 물론 이제 줄바꿈을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서 두 개를 이제 같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제 carriage return도 그렇고 n, 즉 뉴라인 캐릭터도 하나하나가 이제 공백 문자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공백 문자들 중에서 지금 본 것처럼 뉴라인 캐릭터와 carriage return이 들어간 것은 이제 라인과 라인을 이제 구분하기 위한 것인데요. 실제 컴퓨터에 이제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황을 보면 어차피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어떤 값들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A, carriage return, 뉴라인 캐릭터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메모장이라던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텍스트 파일을 열었을 때 그 다음 단어가 이렇게 줄이 바뀌어서 보이기는 할 텐데, 실제 컴퓨터에 저장이 될 때는 줄이 바뀐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는 것이고요. 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디스플레이를 할 때 화면상에서 줄 바꿔서 이제 디스플레이를 이제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장이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된다기보다는 AA라는 글자가 오고, 그다음에 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런 특별한 문자로 구분을 하고, 그다음 또 다른 글자가 오고, 그다음 또 이제 줄 바꿈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것이 오고, 그런 식으로 이런 것이 쭉 일렬로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렬로 저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한 라인인지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한 용도로 이러한 특별한 문자열을 사용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한 이 메소드, read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렇게 쭉 일렬로 저장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줄바꿈을 의미하는 문자열을 만날 때까지 쭉 읽다가 그것을 만나게 되면 일단 이만큼을 return을 하는 그런 함수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파일의 처음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readline을 통해서 첫 번째 라인을 읽어오고 나서 또다시 이 fin.readlin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라인을 읽어와서 리턴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한번 호출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것을 호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있는 그 다음 라인이 해당하는 문자열을 이제 리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readlin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내가 파일의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이제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readline을 한 번 더 호출하게 되면은 그 전에 읽었던 거 이후에 그 라인을 다시 한번 return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AAH라는 것이 여기서는 하나의 단어인데요. 이상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앞에 있는 AA도 의미 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로서 그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words.txt의 가장 위에 있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AAH는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어씩 한 단어씩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읽어 오게 되면 지금 words.txt라는 파일에는 각 라인마다 이제 단어가 하나씩만 이제 적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read 라인을 이제 읽을 때마다 단어가 하나씩 이제 리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서 얘기한 이러한 특별한 문자들은 라인을 이제 구분하기 위한 용도인 것이지 단어에 포함되는 그런 문자는 물론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단어의 리스트로부터 단어를 읽어와서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찾고자 할 때는 이 부분은 이제 무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이제 whitespace, 공백을 제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가 strip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readline은 file object의 메소드였고요. strip은 문자열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즉, bin이라고 하는 file object의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line이라고 하는 이제 그 변수가 return을 한 문자열, string을 지금 가리키고 있을 텐데, 그 문자열에는 지금 이와 같이 끝에 공백 문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공백 문자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이 라인, 문자열을 가리키는 변수에 대해서 닷을 쓰고 strip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stri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라인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라인은 그대로 있고 라인이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에 대해서 공백을 제거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고 그 문자를 반환을 하는 그러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반환된 결과를 word라는 이름의 그 변수에 할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word를 확인해 보면 그 다음 단어가 읽혀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전과는 다르게 물론 라인 자체를 확인해 보면 이러한 공백 문자가 있었을 텐데, 그 라인에 strip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함으로 해서 이러한 그 공백 문자가 제거가 된 단어 자체만 워드에 이제 assign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방식으로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읽으려면 이제 read 라인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호출을 해야 될 텐데요. 자, 그런데 이 파일 전체가 몇 개의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read 라인을 계속 반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각각의 라인을 읽어오되 좀 간단하게 포문의 일부로 그 파일을 구성하는 라인을 이제 쉽게 읽어올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면 됩니다. 자, 이쪽 폼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처음에 파일을 읽어와서 파일 오브젝트를 이제 일단은 하나를 이제 생성을 하고요. 그것을 이제 bin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할당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폼문하고 굉장히 형태가 유사합니다. 뭐 제일 처음에 봤던 폼문은 for k in range 뭐 3, 뭐 10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썼었는데, 자, 그때 그 k 값이 이 range를 이제 10으로 하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0, 1부터 9까지 값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포문을 사용하게 되면 k가 처음에 0의 값을 가지고 포문의 바디를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다 수행 끝나면 다시 맨 위로 올라와서 그 다음 값을 이제 k가 가지면서 다시 또 포문이 수행되고 바디가 수행되고 하는 식으로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형태와 비슷합니다. 자, 여기에 in 다음에 쓰는 것 대신에 우리는 여기서는 파일 오브젝트, input 용도로 사용하는 파일 오브젝트를 그대로 그냥 넣습니다. 뭐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변수를 하나 정합니다. k를 정하듯이. 물론 이제 k를 우리가 마음대로 이름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해당하는 변수의 이름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변수가 가지는 값을 생각을 해보면 이 파일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 파일에 여러 개의 라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포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라인에 해당하는 그 문자열을 이제 라인이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그 폼문의 바디를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끝나면 다시 위로 올라오면 두 번째 라인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라인이 가리키게 됩니다. 즉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을 구성하는 각각의 말 그대로 한 줄 한 줄에 해당하는 문자열을 가리키는 것을 이제 하나씩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라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면 우리가 조금 코드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보통은 라인이라고 많이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for와 같이 이제 쓰게 되면은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위에 있는 라인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반복을 하는 그런 문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라인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제 생각을 한 다음에 자, 이 라인이라고 하는 변수는 앞에서 본 것처럼 마지막에 그 whitespace 캐릭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strip이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그로부터 반환되는 결과를 이제 워드에 할당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출력을 이제 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즉, 이 코드는 word.txt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그 파일에 있는 라인 바이 라인을 이제 쭉 읽은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 공백을 이제 제거하고 출력을 하는 그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word.txt에는 한 라인에 단어 하나씩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형태로 파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한번 몇 가지 그 테스트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지금 여기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열었는데요. 이 폴더 내에 words.tx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해 보면 주피터 노트북에서도 이제 파일이 지금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파일을 읽으면은 이것도 하나의 에디터이기 때문에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가 이제 한 줄에 단어 하나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쭉 내려가 보면 여기에 그 라인번 앞에 있는 게 라인 번호인데 뭐 11만 3,809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는 앞에서 봤던 \r, \n 같은 스페셜 캐릭터 whitespace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공백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 저장을 하는 그러한 그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폴더 내에 이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이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서 이 파일을 오픈 읽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오픈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fi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변수를 이제 저장을 했는데 설정을 했는데 fin을 읽어 뭐 확인을 해보면 그 파일 오브젝트를 지금 이제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과 같이 word.txt를 이제 읽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것의 그 첫 번째 라인에는 앞에서 잠깐 우리가 본 것처럼
AA가 있었는데요. 자, 그것을 읽어오는지 readLine 메소드로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즉, 오픈으로 하고 첫 번째로 readLine을 이제 호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보는 것처럼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있는 이 기호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국가 코드들마다 이제 백슬래시에 해당하는 문자를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그 백슬래시에 해당하는 그 글자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백슬래시로 표시를 하지만, 사선으로 표시를 하지만, 우리나라 그 문자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는,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원화 표시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도 보면 이렇게 그 백슬래시 대신에 이렇게 원화 기호가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그 리턴이 된 것이죠. 이 문자열이. 문자열이 리턴이 된 것이 그 앞에 뒤에 따옴표를 보면 이게 문자열이구나 라는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호출하고 나서 두 번째로 호출하게 되면 첫 번째 라인을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을 읽어옵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이 word.txt라는 파일에는 첫 번째 라인에 AA, 두 번째 라인에 AAH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런 단어들이 이제 리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러한 그 \r, \n과 같은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서 strip이라는 메소드, 문자열에 속한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readline을 이제 통해서 그 다음 줄을 읽어보고요. 그러면 아마도 우리가 두 번째까지 읽었으니까 AAHED가 읽혀질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읽어서 스트립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보는 것처럼 AAHED라고 나와 있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라인을 보면 끝에 공백 문자 하나 \n. \n은 이제 합쳐서 하나의 글자입니다. 그 백슬래시 따로 n 따로가 아니라 n이랑 이제 같이 있어서 하나의 문자로 간주를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공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스트립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 나서 AAHED라고 하는 문자열이 리턴이 됐는데 그 리턴 된 것을 word라는 이름의 변수에 할당을 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 strip이라고 하는 메소드는 이제 문자열에 그 속한 메소드인데요. 자, 그것들과 관련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앞뒤에 따옴표를 붙이면 될 텐데요. 지금은 끝에 여기에 AAA가 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그 빈 칸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r이라고 하는 캐리지 리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세 개의 지금 문자열이 있는 것인데요. 공백에 해당하는 하나는 이제 빈칸이고 하나는 뭐 캐리지 리턴이고 뭐 이런 종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부 다 white space 캐릭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스트립을 사용하게 되면 뒤에 있는 연달아 있는 이러한 white space가 다 없어집니다. 자, 밑에 답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앞에 일부 공백이 있고 뒤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에 스트립을 적용해 보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앞에 있는 공백도 제거하고요. 뒤에 있는 공백도 제거를 합니다. 다음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앞에 이만큼이 공백 문자들이고요. 여기도 공백 문자이고요. 그 다음에 B나 A는 공백 문자가 아닌 의미 있는 어떤 문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스트립을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제거를 못 하는 거고요. 이 전체 문자열에서 앞쪽에 있는 그 whitespace와 뒤쪽에 있는 whitespace만 제거하는 것이 스트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것은 제거를 했지만 중간에 있는 것은 제거를 안 합니다.
자, 물론 하나 더 해보면 이런 식으로 뒤에 뭐 더 있다고 한다면 대문자가 소문자 이렇게 쓴다면 뒤에 있는 것도 제거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는 것도 제거를 이제 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본적인 그 메소드들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 다음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파일 리스트를 읽어오고 와이스페이스를 제거하는 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것을 사용해서 몇 가지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words.txt라는 파일을 읽어서 그러면 한 라인에 단어가 하나씩 있을 텐데 그 단어의 길이를 생각했을 때 그 단어의 길이가 20 캐릭터, 20개의 캐릭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즉 문자의 길이가 20보다 긴 그러한 단어들만 프린트, 출력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문자열의 길이를 측정할 때는 whitespace는 이제 그 제외하고 의미 있는 문자만 우리가 카운팅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 포즈를 하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파일을 읽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출력을 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읽는 그러한 코드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약간 변형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 우리가 했던 코드 중에 하나가 이런 코드가 있었죠. 이렇게. 자, 즉, 파일을 읽어서 파일 오브젝트를 이제 리턴을 받은 다음에 포문을 사용을 해서 각각 라인을 라인을 바꿔가면서 그 라인을 읽은 다음에 그 라인에 이제 공백을 제거하고 그 단어를 이제 출력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 코드에서 약간만 이제 변형을 하면 첫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조건 다 출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변형하는 것이니까 길이만 측정해 보면 되겠습니다.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렌으로 측정하면 되겠죠. 워드 측정을 해서 그것이 20보다 크게 되면 출력을 하는 걸로 변형을 하면 다음과 같이 3개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쉽게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문제는 함수를 일단 작성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함수의 이름은 has underscore no underscore e, 즉 e라는 그 글자가 가지고 있지 않다. 뭐 그런 의미로 읽혀지는 그런 이름을 가진 함수가 되는데요. 자,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냐면, 자, return true를 하기 원합니다. 언제? 지금 이 함수의 이제 argument 혹은 파라미터가 지금 어떤 워드, 단어가 전달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주어진 단어가 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true라고 리턴을 하고, 이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선 특별한 말은 없지만 false라고 리턴을 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자, 이 함수를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물론 이 함수는 true, false를 리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boolean 펑션이 되겠죠. 자, 이 함수를 작성을 하고 나서 이 함수를 이제 활용을 해서 다음을 우리가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ords.txt라는 파일을 읽은 다음에 앞에서는 이제 길이가 20보다 긴 단어들을 출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라고 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단어들만 출력하는, 프린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전체 단어들 중에서,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단어가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포즈를 하고 한번 작성을 해보고 답을 조금 후에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답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어떠한 단어에 어떠한 글자가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in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in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트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in이라는 오퍼레이터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문자열, 그다음 in, 문자열이라고 쓰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문자열에 왼쪽에 있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물론 왼쪽에 이와 같이 문자가 두 글자짜리 문자열이 와도 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을 여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한 글자만을 이제 써도 되겠죠. 물론 이제 문자열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과 이제 더불어서 스트링과 관련된 메소드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find라고 하는 메소드들도 우리가 앞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find는 아규먼트,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문자열이 이 앞에 있는 문자열에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 문자열이 나타나는 인덱스를 리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NA라고 하는 문자열은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지만 가장 처음 나타나는 인덱스를 리턴합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인덱스가 B가 0이고 A가 1이고 N이 2가 되므로 2가 리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NA가 한 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타나는데요. 이거 말고 그 뒤에도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NA라는 파라미터 뿐만 아니라 서칭을 시작을 하는 인덱스를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2에서 나타났으니까 이거 다음에 또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2보다 하나 큰 인덱스를 출발로 해서 찾아보면은 사라는 게 나타나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문자열의 인덱스를 이제 알려준 것이죠. 자, 이 이후에 또 나타나는지 보기 위해서 4보다 하나 큰 값을 인덱스로 해서 그 인덱스부터 서칭을 시작을 해라 라고 해본다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nd라고 하는 메소드를 쓴다면 뭐 이와 같이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어느 문자열에 이가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in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도 되고 메서드 find를 사용한다면 이 결과값이 0보다 크게 되면 같거나 크게 되면 2를 포함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음수가 나오게 되면은 2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겠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크게 관련은 없긴 하지만 upper, lower라는 메소드도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의미로 다음 small a, large b, small c라는 이 문자열의 upper 메소드를 적용하게 되면 모두 대문자로 바꾼 문자열을 return을 하는 것이고요. lower라고 하는 메소드는 모든 글자들을 소문자로 바꿔서 return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메서드를 사용을 한다면 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작성을 해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has no e라고 하는 함수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라미터의 변수 이름을 word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자, word에 e가 없으면 return true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e가 word에 있는가를 보고, 자, 그럴 때는 return false라고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return true라고 물론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이것은 뭐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return 자, e가 in word. 생각해 보면 이 expression 자체가 true 또는 false가 되는 이제 boolean expression이 되는데, 자, 이 값을 어떻게 우리가 return을 하기 원하냐면 이것을 부정을 한 것을 return을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not을 이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has no e 라고 하고요. 뭐 바나나 라고 한다면 이가 없으니까 true가 리턴이 된 것이고요. 뭐 애플을 생각해 보면 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false가 리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expression을 이제 부정을 할 때 이제 not을 붙이면 되는데요. 자, in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not을 붙이는 것 대신에 여기다가 not을 붙여도 됩니다. not in 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자, 이것 한번 테스트 해보면 다시 함수를 정의하고 해보면은 false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바나나도 해보면 true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다 not을 붙여도 되고 뒤에다가 not을 붙여도 되는데 그 영어 표현에서 이제 not in 그러면은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구어적인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조금 더 그 코드를 해석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words.txt를 읽어서 e가 없는 단어만 출력을 하고 그거의 이제 비율을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했던 코드를 조금 변형을 하면 될 것 같으므로 이 코드를 가지고 와서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자, 위에 has no 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has no e가 그 true가 되는 경우만 출력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e가 없는 단어들이 모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그 전체 단어 대비 e가 없는 단어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전체 단어가 몇 개인지와 그리고 e가 없는 단어가 몇 개인지를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그 라인에 지금 하나의 단어가 있으므로 라인의 개수를 카운팅을 하는 것이 결국은 단어의 개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line count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0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e라는 글자가 없는 단어 그래서 no e 이렇게 할까요? 네, no e word 이름 좀 길긴 하지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e라는 글자가 없는 단어가 몇 개 있는지를 카운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기 때문에 한 라인을 읽으면 단어가 하나 지금 늘어난 것이고 라인 카운트를 하나 증가를 시키도록 하고요. 그리고 출력을 하기 전에 이가 없는 단어를 하나 발견을 이제 한 것이므로 그 값을 하나 출력을 이제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프린트 비율을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no 이 word count 맞았네요. 자, 비율이니까 라인 카운트가 전체 얼마인지 생각을 해보고 뭐 퍼센트로 곱하기 100을 곱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 보면 전체 단어 중에서 이라는 글자가 없는 단어가 전체의 약 한 33%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출력을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단어가 비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좀 보기 어렵다면 계산만 하기를 원한다면 이 출력하는 것을 잠깐 제외하고 커멘트 주석 처리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 값을 비율을 이제 금방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